첼시의 맞대결 오늘 첼시 대 아스날, 아스날 대 첼시, 첼시의 홈에서 펼쳐졌고요. 아스날이 결국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 첼시의 이야기부터 해보면 첼시는 일단 부상 병동입니다. 네, 특히 이제 수비진의 부상자들이 많이 집중이 됐죠. 뭐 직전 경기 7회까지 부상당하면서 앞서 이제 부상당한 선수로는 포파나라든지 뭐 제임스라든지 그리고 뭐 미드필더인 캉테나 뭐 골키퍼 케파 같이 이렇게 부상 선수가 많은 상황이라서 첼시가 이번 경기를 앞두고 라인업을 온전히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수비 지역에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포백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포터 감독 부임 이후로도 계속 3백을 사용했는데 직전 챔피언스리그 디나모 자그레브전에 이어서 포백을 가동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반면 아스날은 비교적 선수 구성이 굉장히 알찼어요. 네, 뭐 물론 이제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도미아스 선수라든지 부상당한 선수가 있었지만 진첸코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했거든요. 10월 1일 토트넘전 이후로 한 달 동안 출전이 없었는데 곧바로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했죠. 그래서 큰 지원군이 합류한 채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자, 이제 경기 이야기를 해보면 확실히 초반에는 아스날의 흐름이었습니다. 경기 골만 안 터졌을 뿐이지 완전히 이게 스탠퍼드 브리지가 맞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아닌가 싶은 정도로 아스날의 우세한 흐름이었어요. 네, 경기 초반부터 진짜 말 그대로 아스널이 좀 몰아붙이는 모양이었고요. 그리고 뭐 경기를 계속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고 공격을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첼시는 이제 간헐적으로 역습을 하는 형태로 경기가 전개됐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선수는 제주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최근에 8경기째, 뭐 컵대회 포함해서 유로파리그 포함해서 8경기째 득점이 없는데 이제 말 그대로 제주스가 모든 걸 다 보여준 경기다. 제주스가 특히 이제 특징이 왕성한 활동량. 전방에서 사실 중앙 스트라이커로 나왔는데 측면을 계속 이동하면서 다녔잖아요. 특히 이제 왼쪽으로 많이 빠지면서 공격을 전개했고 그 자리를 마르티넬리나 뭐 이런 선수들이 메워주는 형태로 공격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력 문제가 이제 발목을 잡았죠. 특히 저희가 앞서서 중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스가 계속해서 왼쪽 측면을 자리를 옮기는데 정작 그 아스날의 박스에 그 제주스의 빈자리를 파고드는 선수들의 부재가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뭐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이동하긴 했지만 완전히 이제 뭐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주는 것도 아니었고 뭐 중앙 미드필더들도 확실히 이제 박스를 메워주지 못하면서 공격이 좀 많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 느낌이 들었죠. 그게 이제 기록에서도 나타났는데 전반전만 따져봤을 때 점유율이 6대4, 61%대 39%로 앞섰거든요. 네. 그리고 슈팅 수도 7대3으로 앞섰는데 유효 슈팅은 오히려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고 첼시만 한 개를 기록하면서 전반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이 끝났고 결국 득점은 후반전에 터지게 됐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근데 결국 이제 또 제주스가 이제 한 건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후반 17분이었죠. 제주스가 티아고 실바 선수를 압박해서 실바 선수가 사실 굉장히 이번 경기에서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티아고 실바를 압박을 하면서 공을 탈취했고 이 공을 사카가 이어받았고 다시 제주스한테 공을 전달해서 이제 슈팅 각도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제주스가 슈팅을 해서 유효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코너킥이 나왔고 코너킥 장면에서 이제 아스널이 득점을 연결시켰습니다. 사카의 코너킥이었고요. 이 볼이 이제 하베르츠, 그렇죠. 다리 사이로 통과하는. 하베르츠 다리 사이를 통과하면서 이게 사실 안 건드렸어도 잘하면 사카의 골로 인정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마갈량이스가 어쨌든 골라인을 넘어가기 전에 그렇죠. 건드리면서 마갈량이스가 이제 선취골이자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마갈량이스가 이제 조금 뒤에서 이제 아무래도 첼시 선수들이 좀 피지컬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마갈량이스가 뒤쪽에서 대기를 하다가 킥에 맞춰서 문전으로 쇄도를 했고요. 아스필리쿠에타 선수가 이제 마크를 하다가 끝까지 따라 붙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박자 느리면서 마갈량이스가 먼저 공을 골대 안으로 차 넣으면서 아스널이 득점을 했습니다. 뭐 제주스가 사실 결국 골을 기록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제주스가 할 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득점으로 이어진 코너킥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자, 아스날은 어쨌든 리그에서도 그리고 첼시를 상대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게 됐어요. 네, 일단 리그에서 먼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해보자면 리그 최근 7경기 무패입니다. 특히 6승 1무죠. 뭐 굉장히 이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전날 승리해서 이제 맨시티가 1위로 올라갔었는데 다시 이제 아스날이 1위 자리를 맨시티 끌어내리고 네. 라운드 기준으로 보면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첼시 원정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스날이 최근 첼시 원정 특히 리그에서 계속 맞대결을 펼쳤는데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 모두 승리를 했고요. 4경기 기준으로는 3승 1무 무패입니다. 네. 첼시 원정 3경기에서 모두 승리한 거는 1974년 이후 무려
48년 만이라고 해요. 네. 이게 물론 이제 아스널이 올 시즌 유독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부터 이제 계속 그 전부터 이제 원래 이제 첼시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승리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첼시라는 강팀을 상대로 그 승리를 챙기면서 우승 경쟁에서 우리 진짜 우승 경쟁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스날 입장에서는 특히 아르테타 입장에선 이번 경기가 굉장히 뜻깊은 경기였다고요. 그렇죠. 네, 아르테타 감독이 이번 경기가 리그 150번째 경기였다고 네. 합니다. 네. 이전까지 149경기를 치르면서 총 86승을 거뒀었는데 총 150번째 경기에서 87승을 거뒀고요. 이 기록은 이제 아스날 하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감독 벵거. 감독 그리고 뭐 과거에 1970년, 50년대, 70년 이 정도 때 감독이었던 그레형 감독이 이어서 감독에 앞서서 150경기 기준 아스날 역대 감독 다승 1위 기록입니다. 이제 역사에 남을 감독이 돼가고 네. 있는 거죠. 벵거 감독과 그레형 감독은 이제 82승을 기록했고요. 아르테타 감독은 150번째 경기를 이겼으니까 87승이 되면서 좋은 성적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150번째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르테타 감독이 선수 출신이잖아요. 아스날. 네. 아스날 선수로 또 150경기를 치렀어요. 뭐 선수로서 150경기를 치렀고 감독으로서 또 150경기를 치렀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경기에서 라이벌을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챙기고 실리도 챙기고 한 경기가 됐습니다. 사실 뭐 다음 경기 전에 잘릴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무조건 이제 선수로서의 기록은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선수 감독으로서 이제 아스날의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도 아스날의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 제주스. 그렇죠. 제주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이 선수가 아스날 공격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제주스가 이날 경기를 보면 사실 잘했어요. 잘했죠. 네.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기죠. 근데 또 제주스 맨체스터 시티 시절부터 늘 이랬잖아요. 경기에서 왕성한 활동량 보여주고 공격적으로 위협적인 번뜩이는 장면도 있고 압박도 성실히 하고 이런 선수지만 늘 결정력이 좀 아쉬움을 따랐죠. 근데 아스날 와서 초반에는 골도 많이 넣었고 지금도 이제 아스날에서 뭐 최다 득점, 리그 최다 득점, 뭐 최다 도움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5골 5도움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또 득점을 실패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그 흐름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유로파리그 포함해서 총 9경기 무득점에 이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럼 밤에 첼시는 자 지금 리그 최경기 4경기에서 승이 없습니다. 네, 사실 포터 감독 체제로 바뀐 이후에 꽤 좋은 흐름을 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경기들에서는 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앞서 이제 2무 1패였는데 뭐 이번 경기에서도 패하면서 리그 4경기 무승을 이어가게 됐고요. 특히 뭐 직전 경기 브라이튼전에 패했기 때문에 2연패가 되면서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지금 부상 병동인 점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경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다음 경기가 바로 맨체스터 시티 카라바오컵 원정 경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리그 경기는 또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 뉴캐슬 쉽지 않아요. 뉴캐슬 사실 올 시즌에 지금 4위이기도 하고 네. 뭐 전력 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부상 병동인데 당장 뭔가 복귀할 전력이 있진 않아요. 제임스도 그렇고 뭐 케파도 그렇고 월드컵 전까지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요. 7월 선수도 사실 월드컵이 뭐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니까 사실 아직 쉽게 이제 추가 전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포터 감독이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스날과 첼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오늘 펼쳐진 이 두 팀의 맞대결은 아스날이 마갈량이스의 선취골을 결승골로 지켜내면서 승리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후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